너 그 얘기하니? 밤이 깊어가고 있네. 지금은 새벽 1시. 오늘 밤 널 위해 준비한 얘기는 다이어트의 대가라는 얘긴데 모든 것에는 대가가 따르는 법이거든. 그럼 이야기를 시작해볼까? K는 오랜만에 만난 친구의 모습에 깜짝 놀랐어. 6개월 전만 해도 통통했던 친구가 몰라보게 날씬해져 있었거든. 야, 너 진짜 많이 빠졌다. 다이어트 어떻게 했어? 하지만 친구의 대답은 웃음뿐이었어. 그리고 이상한 일이 벌어졌지. 식당에서 친구는 평소보다 훨씬 많이 먹었어. 밥 2공기에 반찬까지 싹싹 긁어먹더니 디저트 먹으러 갈까? 카페에서도 케이크 3조각을 순식간에 해치우는 친구를 보며 K는 더욱 의아했어. 저렇게 먹는데 어떻게 살이 빠질 수 있을까? 마침내 K가 다시 물었지. 정말 어떻게 살 뺀 거야? 그렇게 먹으면서. 친구는 잠시 망설이더니 주머니에서 명함을 꺼냈어. 너 이거 한번 연락해봐. 너니까 알려주는 거야. 너만 알았지? 그날 밤 K는 그 번호로 전화를 걸었어. 네, 접수되었습니다. 신장과 체중을 문자로 보내주세요. 택배로 발송하겠습니다. 이틀 후 밀봉된 플라스틱 케이스가 도착했어. 안에는 설명서와 함께 이상한 것이 들어있었지. 주문자의 신체 정보에 맞춘 최적 용량입니다. 약을 먹으면 아무리 음식을 섭취해도 살이 찌지 않습니다. 복용 후 3개월간 효과가 지속됩니다. 주의사항 1. 절대 용량을 초과하지 마세요. 보내온 정보에 오류가 있다면 즉시 폐기하세요. 주의사항 2. 약을 복용한 후 굶지 마세요. 가능한 자주 많은 음식을 섭취하세요. K는 케이스를 열었어. 그 안에 들어있던 것은 알약이라고 하기엔 너무 이상했어. 알약은 반투명했고 안쪽에는 검은색의 나선처럼 꼬인 무언가가 아주 천천히 움직이고 있었어. 마치 살아있는 생명체가 몸을 말고 잠들어 있는 듯 했지. 이상하네. 설마 살아있는 건 아니겠지? 하지만 다이어트에 대한 간절함이 의심을 누르고 말았어. K는 물과 함께 그것을 삼켰지. 그리고 정말로 마법 같은 일이 일어났어. 아무리 먹어도 살이 찌지 않았거든. 오히려 뱃살이 줄어들면서 허리가 잘록해지기 시작했지. K는 평소 참았던 모든 음식들을 마음껏 먹을 수 있게 되었어. 치킨, 피자, 아이스크림, 꿈만 같았지. 1달이 지나고 2달이 지났어. 사람들은 K를 부러워했지. 저렇게 먹는데 살이 안 찌다니. 진짜 부러워. 유전자가 다른가 봐. 부럽다, 정말. 하지만 어느 날 밤 이상한 일이 일어났어. 업무에 지쳐 저녁도 못 먹고 잠들었던 K는 이상한 소리에 잠을 깼지. 뭐야? 그것은 단순한 배고픔의 소리가 아니었어. 마치 무언가가 뱃속에서 항해하는 듯한 위협적인 소리였거든. 그리고 뭔가가 뱃속에서 움직이는 것 같은 느낌까지 들었지. 이건 뭐지? 갑작스럽게 몰려온 엄청난 식욕에 K는 주방으로 달려가 닥치는 대로 음식을 먹어댔어. 그제야 뱃속의 소리가 잠잠해졌지. 그 후로
케이는 꼬박꼬박 식사를 챙겨 먹었어. 조금이라도 걸으면 뱃속에서 이상한 일이 일어날 것 같은 불안감 때문이었거든. 사람들은 여전히 케이를 부러워했지만 케이만은 알고 있었어. 뱃속에 어떤 위험한 존재가 있다는 것을. 드디어 3개월이 다가왔어. 케이는 위협받는 느낌에도 불구하고 거울 속 자신의 날씬해진 허리를 보며 홀린 듯이 재주문을 하려고 했어. 게다가 욕심이 더 생겼지. 허벅지랑 팔뚝이 조금만 더 가늘면 좋겠는데. 한 알이 아니라 두 알을 먹으면 완벽해지지 않을까? 케이는 자신의 분량과 함께 어머니의 정보로도 주문을 넣었어. 어머니의 몫으로 받은 플라스틱 케이스 안에는 두 알의 알약이 들어있었어. 케이는 망설임 끝에 두 알이 아니라 세 알을 모두 삼켜버렸지. 그 순간부터 케이의 지옥이 시작되었어. 하루 종일 음식을 먹어야 했거든. 회사에서도 집에서도 끊임없이 먹고 있는데도 뱃속에서는 계속해서 소리가 났지. 케이는 원하던 마른 몸매를 얻었지만 눈빛은 불안에 가득 차 있었고 안색은 점점 피폐해져 갔어. 밤에 자다가도 몇 번씩 일어나 음식을 먹어야 했거든. 결국 회사도 나가지 못하게 되었지. 걱정이 된 언니가 찾아왔어. 야, 너 요즘 왜 이래? 회사에서도 연락이 안 된다고 하던데. 내 뱃속에 괴물들이 살고 있어. 이것들이 점점 커져서 끊임없이 음식을 달라고 해. 조금이라도 안 주면 날 대신 잡아먹을 거야. 무슨 소리야? 병원에 가자. 제발. 하지만 케이는 듣지 않았어. 3개월만 지나면 사라져. 일주일만 더 버티면 돼. 케이는 계속 먹었어. 입 안이 헐고 혓바닥이 갈라진 채로 주걱과 국자로 음식을 퍼먹으며 그러다가 마침내 빈 밥통이 바닥에 떨어졌어. 더 이상 먹을 수 없어. 부르튼 케이의 입꼬리에선 피가 배어나와 흐르고 있었어. 그리고 그 순간 뱃속에서 들려오는 소리가 더욱 선명해졌어. 마치 직접 귀에 대고 말하는 것처럼. 먹이를 주지 않으면 너를 잡아먹어 버릴 거야. 케이가 배를 움켜잡았어. 그리고 시작되었지. 케이의 몸이 통조림 캔처럼 안쪽으로 찌그러지기 시작했어. 점점 작아지면서 다음 날 아침 케이를 병원에 데려가려던 언니가 집을 찾아왔어. 하지만 그가 발견한 것은 난장판이 된 부엌뿐이었지. 그리고 바닥에 남아있는 조그만 핏자국들만이. 케이야? 케이, 어디 있어? 하지만 어디에도 케이는 없었어. 부엌 바닥에 어질러져 있는 음식물들 속 아주 작은 핏자국만이 여기에 케이가 있었다는 사실만 알려줄 뿐이었어. 모든 것에는 대가가 있어. 공짜 점심은 없다고 하잖아. 너도 너무 쉬운 해결책에는 어떤 속임수가 있을지도 모르니까 조심하길 바래. 그럼 오늘 밤 이야기는 여기서 마칠게. 아름답고 으스스한 꿈을 꾸길 바랄게.